와룡공추입니다. 자, 오늘 5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얘기들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에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말씀을 한번 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카테고리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신청글을 하나 남겨주시면 비번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번을 받으셔서 공지사항 제일 위에 보시면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가 있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여기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고요. 자, 미국 시장부터 잠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느 때에 비해서도 지금 최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날 같은 경우도 보시면 4% 이상, 4.5% 이상 장중 변동성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따로 특별하게 나온 부분들은 없었는데 연준 위원들 발언 중에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조금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블라드 총재의 경우에는 초강경 울트라 매파에 속하시는 분이잖아요. 금년 말까지 지금 현재 연준이 보고 있는 기준금리가 2.0에서 2.5% 정도를 지금 기준금리로 보고 있는데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3.5%까지 올려야 돼라는 걸 주장하시는 분이고 0.75 또는 1%까지 한 번에 올려야 돼를 주장을 하셨던 분이죠. 지금도 0.75 배제할 수는 없어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대체로 0.5가 맞는 것 같아 라는 정도로 한 발짝 물러난 지난주의 모습과 지난주 초반에 얘기했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었던 약간은 좀 한 발 물러난 정도의 모습이 나왔고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금리를 좀 가파르게 좀 올리고 나서 빠르면 내년 아니면 후년 정도쯤에는 금리를 다시 내려야 할지도 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계속 일맥상통한다라는 거 지금 느껴지시죠?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 우려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지금 상태라면 올해 말 내년 초쯤 경기 침체 얘기들이 좀 더 구체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통화 완화 정책이 나와야 될 가능성도 생긴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잖아요. 그 얘기가 어제 블라드 총재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블라드 총재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반응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당연히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고 나면 파도니까 얘도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고 나면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낮춰야 될 거고 일정 정도 낮추고 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금리 올려야 될 거고 이건 뭐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들이잖아요.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블라드 총재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게 조금 상징적 의미를 좀 가졌던 것 같고요. 혹시나 지금 이렇게 이쪽 주식시장 쪽에서 아직까지 공부가 조금 덜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내년에 만약에 지금 예상하는 대로 가가지고 내년에 금리를 또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으면 굳이 지금 왜 그렇게 심하게 올리려고 하느냐 조금 올리든지 안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하고는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은 당장 예를 들면 사람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긴급 처방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긴급 처방을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긴급 처방에 약을 쓰고 나면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꼴딱꼴딱 하는 그 상황을 넘겨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음 상황에 안 좋아질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라는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은 금요일날 옵션 만기임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경기 침체 우려, 금리 급격한 인상 우려 이 부분이 동시에 지금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일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여기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옵션 만기일의 이 변동성까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호재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한 시장. 작년 하반기에서 말 넘어가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시장이 악재가 분명히 있어서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거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다. 나중에 보복 조치를 좀 더 강하게 당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한 두세 차례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때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이 지금 처절한 보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지금 시장 요 얘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죠.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일단 블라드 총재 얘기의 상징적 의미, 그로 인한 아랫꼬리 말씀을 드렸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 중간 선거를 위한 어떤 표심 잡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지금 연준이 강하게 올리려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임박해서는 금리를 안 올리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오산 기지 와가지고 우리나라 오산 기지 와가지고 그 군인들한테 투표 잊지 마라라고 얘기한 게 머릿속에 지금 계속 그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거의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 마감되고 나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일전에 한 지난달에 얘기가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다시 쑥 들어갔던 부분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 제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쉘브론이 지금 베네수엘라 정부하고 원유 협의를 해서 생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했다라고 하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러시아 원유 문제 때문에 국제 원유가 많이 뛰었고 지금 미국도 개런당 6달러까지 지금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4달러를 넘어선 상태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으로 적국일지라도 지금 당장 러시아, 중국도 지금 적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얽혀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적극적이지는 못한 상태고 지금 관세 인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베네수엘라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와 관련해서 또 더군다나 민주당 바이든 정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 특히 에너지 가격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제스처, 액션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 사우디는 가장 대표적인 중동 내 가장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잖아요. 그랬는데 재작년에 사우디의 그 언론인 암살 배후에 빈살만 왕세자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국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죠. 그래서 최근에 오페크 증산 헤라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생을 까셨죠. 그 빈살만 왕세자가 그러면서 야 얼굴 보고 문디반상회 한번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 깠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지금 관계가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사우디 쪽하고도 어느 정도 이 협의를 하려고 하는 빈살만과의 미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일단 좀 나왔습니다.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미국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닌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조금 다급해져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지금 한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죠. 6개월도 지금 채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더
다급한 액션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아마 더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물가를 조금 더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이 액션들로 이어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뭐 다우도 마찬가지고 다우 같은 경우 뭐 1923년 이후 지금 최대 장기간 하락을 했던 8주 연속 하락이 지금 1923년 이후 최초 처음이라는데 그건 지금 100년 만이잖아요. 처음이라는데 뭐 나스닥이나 S&P 500도 지금 큰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 S&P 500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밸류 상으로도 보면 5년 평균, 10년 평균을 지금 다 하회하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20년 평균보다는 높잖아. 지금 이런 얘기들이 한 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제법 충분히 좀 낮아져 있는 상태다. 현재 시장의 상황은 아직도 바닥은 확인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어라고 보는 쪽과 이제 거의 바닥쯤 온 거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쪽 지금 팽팽한 상황입니다.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11,100포인트 일단 이탈을 했었어요. 11,000포인트까지 일단 한번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하고 아랫꼬리를 지금 길게 달면서 11,300포인트 위로 올려놨잖아요. 지금 올려놨는데 아마 오늘 여기서 반등 나와야 합니다. 이거 안 나오면 요거 깨질 수 있습니다. 11,000 깨질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지금 비관론자들의 얘기처럼 약세장으로 완전히 접어들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오늘 반등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세장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렇게 더 나오면서 완전히 시장이 무너지는 형태의 그림 이렇게 나올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될 만한 특별한 게 더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2분기에 안 좋을 거야 라는 어떤 가이던스의 부정적 가이던스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오히려 좋은 실적을 내고도. 근데 그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 시장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워낙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2분기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현재까지 지금 나와 있는 아직 뭐 2분기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아 있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물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높은 거 맞아요. 높은 게 맞지만 계속해서 피크 아웃 되면서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는 흐름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점 하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섹터의 기업들이 이 지금 2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좋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반면 리오프닝 쪽이라든지 이쪽은 굉장히 또 우호적인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옮겨가는 거지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그림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게 만약에 전 기업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면 가이던스 다 떨어지고 다 안 좋아지는 상황이면 좀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쪽 섹터가 원래 좋았는데 지금 안 좋대. 근데 이쪽 섹터는 생각보다 조금 괜찮아질 걸로 보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망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섹터가 옮겨가는 정도의 흐름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특히 이제 리오프닝 쪽 같은 경우. 물론 최근에 지금 뭐 마스크 미국 지금 다시 1일 확진자 10만씩 나오면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팬데믹 이전 2019년 때 부근의 어떤 리오프닝의 이 매출 비슷한 정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려는 좀 과도한 상황이다. 그리고 밸류상으로도 조금 과매도권에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지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인문과학이라고 표현해드렸던 그 부분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아직 안정적이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 부분만 조금씩 제어가 되기 시작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본다. 여기에 중국 봉쇄 해제 어제부터 일단 1차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만약 이 상태대로 계속 흘러가게 된다고 한다면 6월 1일부터는 일단 전면 봉쇄 해제가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2분기 말부터는 공급망 문제도 일부 정도 해소 조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 글쎄 저는 그렇게까지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보는 입장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짧게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오늘 약보합권 출발 정도, 보합권, 약보합권 정도 출발을 예상했는데 장전에 미선물이 오늘 급등하고 출발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도 뭐 1% 이상의 상승 중인 상태고요. 그 영향을 좀 받으면서 강세 출발을 했고요. 근데 좀 과도하게 오른 부분들이 금요일 날도 좀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으로 매물 소화 과정이 한번 있었고 이후 반등 다시 매물 소화, 그러니까 전형적인 형태의 매물 소화 지금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강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커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보합권에서부터 0.34% 정도까지의 변동성밖에 되지 않습니다. 변동성 지금 굉장히 줄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눌림이 왔다가 다시 뭐 지금 살짝 반등 이후에 좀 또 꺾이는 모습인데 뭐 장중 이런 변동성 정도는 뭐 당연히 나올 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크게 걱정스러운 부분 아닙니다. 예상보다 좀 높은 자리에서 지금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외국인들 올 매도 중입니다. 코스피 매도는 사실 330억 큰 의미 없고요. 코스닥 매도는 자꾸 조금씩 늘어나면서 조금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766억인데 700억 정도 매도면 조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선물 1600억 정도 매도는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늘어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자리에서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왔던 양을 고려해 본다면 이건 뭐 큰 의미 없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다만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중립 이하권 왔다 갔다 하다가 요 구간에서부터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좋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상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등이 일정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시장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단도 지금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좁은 박스권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이 나오는 그 흐름이 오늘 진행되지 않을까. 물론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 지금 뭐 바로 이제 잠시 후에 개장이 되는데 개장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 증시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부양책이 있겠죠. 부양책. 기본적으로. 그리고 상해 봉쇄 해제. 다만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하나 나타난 건 있죠. 뭐가 있냐면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에 우리가 일단 노선을 확실히 지금 미국 쪽으로 타고 나서 뭐 완전히 100% 미국 쪽에 완전히 붙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거의 그쪽 색깔로 지금 많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에 대해서 보복 관련한 언급이 좀 있었잖아요. 아주 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향후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또 유럽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지금 한 12개 국가에서 유행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또 원숭이 관련한 질병 요 부분이 좀 어떻게 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게 얼마 전 사실 별거 아닌데 얼마 전 이 작년부터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또 다른 팬데믹 뭐 이런 부분하고 저는 이제 자꾸 이게 느낌이 자꾸 있어서 이게 지금 정확한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지금 뭐 동성애자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뭐 100% 확실해라고 지금 원인 진단이 정확하게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현재 발병한 사람들의 거의 상당수가 동성애자들이다. 뭐 이더라라는 거 정도까지밖에 지금 나온 게 없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조금 경계를 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이게 이제 한번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이게 소뚜껑이 지금 나오니까 또 지금 놀라는 그런 느낌일 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런 정도 내용이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의 영향으로 뭐 드론 관련한 섹터들, UAM 섹터들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윗꼬리를 좀 다는 듯한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제 항암제 관련 섹터들 뭐 이건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우주항공 섹터들도 조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주 섹터들이죠.
반면 인플레이션 관련 섹터들,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 오늘 조금 눌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삼성 SDI 정도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지금 다시 얼마 안 됩니다만 매수 우위 이거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도 상위 쪽에서는 지켜볼 만한 특이한 정도로 나오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 매수 상위 쪽에서는 LNF 역시나 오늘도 매수세 상당하고요. 그 다음 하나마이크론, 노터스, 원준, 동진 세미캠, 대주전자재료, 나노 신소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서전기전 이런 종목들 매수가 조금 괜찮게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상위 쪽에서 위메이드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HLB, 하잉크 코리아, JYP 엔터, LX세미콘, HLB 생명과학, 시젠, KG ETS, YG 엔터, 우리손 FNG 뭐 이런 정도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상으로 일단 한번 또 보게 되면 오늘 이게 갭상승 출발한 게 조금 기분 나쁘기는 하죠. 갭상승 출발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오늘 오히려 보합권에 출발해서 이 자리 2600 한 30포인트 부근에 지지 테스트를 하고 조금 더 올려주는 쪽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띄워서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요 근방에서 정리가 된다라고 보면 내일 이후에 이 자리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데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 반등에 의해서 이쪽 2670포인트 도전을 할 가능성도 일단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도전 가능성도 남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일단은 이렇게 밑으로 조금 밀릴 가능성, 요 테스트를 한번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높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려오고 있는 21선을 위로 올라섰는데 올라섰으면 얘가 도지 내지는 양봉으로 만들어내야 완전히 바로 뛰어넘어서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건데 음봉으로 만약에 마감을 하게 된다면 한번 확인 테스트를 해야 되긴 되거든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일단 그렇습니다.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미국 증시 반등, 그에 따른 우리 증시 내일 일부 약간이라도 반등 뭐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일단 그 부분은 장 막판까지 좀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죠. 마치겠습니다.